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멀티버스 사가 이후 최고의 완성도를 지닌 왓이프가 시즌3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우주적 존재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준 만큼 모든 시즌 통틀어 어떤 강자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파워 밸런스를 자랑하는 왓이프 시리즈답게 무려 행성을 정복할 수 있는 메가 헐크입니다. 감마선을 이용해 헐크와 분리를 시도하던 도중 되려 에이펙스라는 새로운 괴물이 탄생되고 전세계를 초토화하고 어벤져스마저 무력화시키자 배너 스스로 원자 폭탄을 터뜨려 감마선에 노출시킨 뒤 메가 헐크로 변신하여 에이펙스를 쓰러뜨리게 되는데요. 이전 헐크와는 비교를 불가할 정도로 역대 가장 강력한 헐크이자 거의 소르트에 맞먹을 정도로 압도적인 위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실상 물리적인 힘으로는 MCU 세계와 평행 세계를 통틀어 메가 헐크를 당해낼 자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인 유니버스에서 에고가 사라지면서 평범한 인간이 되었지만 왓이프에서는 진정한 셀레스티얼의 능력을 얻게 된 피터 퀼, 스타로드입니다. 본래 유니버스에서는 에고가 우주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막아냈던 것에 비해 왓이프에서는 어릴 적부터 에고에게 세뇌되어 우주를 잠식하는 것을 도왔으며, 겉모습은 어린 꼬마이지만 염동력을 비롯해 에너지 폭발을 일으키는 등 능력 자체는 거의 준 셀레스티얼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또한 에고의 씨앗을 삼킨 만큼 에고의 행성이 사라져도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등 진정한 셀레스티얼로 각성하게 된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성은 착한 편이기 때문에 어벤져스에 합류하면서 모든 유니버스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어벤져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겠죠. 왓이프에서 궁극의 형태로 각성한 헬라입니다. 오딘에 의해 자신의 망치가 부서지고 능력을 빼앗겼지만 탈로의 무술을 배우면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깨우치고 웨누와 함께 오딘의 궁리르를 탈취한 뒤 화이트 헬라로 각성하는 등 사악한 기운이 감돌았던 라그나로크에 비해 진정으로 힘을 다루는 법과 질서를 깨우치게 되면서 위그드라시를 통치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스가르드에서는 무한한 에너지를 받는 것 또한 동일하며 화이트 헬라 상태에서는 타노스를 제압하는 것을 넘어 궁리르를 지닌 이상 수르트까지 대적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감명있게 봤던 에피소드로서 헬라 솔로 드라마가 만들어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즌1 최고의 절대 강자 중 하나인 좀비 타노스입니다. 다만 인피니티 워 때와는 달리 비전 스스로 마인드 스톤을 뽑았기 때문에 5개의 스톤만 모은 상태로서 핑거 스냅을 발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인피니티 워 당시에도 닥터 스트레인지 선에서 무력화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 만큼 개별적인 스톤의 능력을 사용하는 타노스는 어느 정도 제압할 가능성이 있는 편인데요. 다만 좀비 에피소드에서는 완다가 좀비가 되었으며 헐크가 리타이어 되는가 하면 스파이더맨과 머리만 남은 앤트맨 정도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캡틴 마블이 도와주러 오지 않는 이상 타노스를 상대할 만한 히어로가 전혀 없는 상태로 끝을 맺었습니다. 왓이프에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 가디언즈 오브 멀티버스의 새로운 멤버 카오리, 스톰, 버디 더 덕입니다. 카오리는 스페이스 스톤의 힘을 통해 능력을 부여받았으며 버디 더 덕은 컨버저스가 일어날 때 태어나 코스믹 에너지를 조작하는 등 이미 태생부터가 사기급 레벨이었으며, 여기에 와처의 맹세를 통해 우아투의 능력을 물려받게 되면서 왓이프 시리즈 최고 절대 강자를 상대로 맞짱을 떠버리는 등 그야말로 MCU 역사상 두 번 다시 없을 역대급 파워 인플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우아투가 인피니티 울트론에게 어느 정도 대적할 정도였기 때문에 우아투의 능력을 얻은 이 3명의 전력은 인피니티 스톤 15개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원래 왓이프가 막 나가는 설정이긴 하지만 MCU의 왓이프 역시 엄연히 정사인데다가 우아투의 능력을 너무나 쉽게 얻은 나머지 지금까지 온갖 고생을 하며 쌓아놓은 다른 히어로들의 서사가 다소 허무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만일 이 3명이 영화로까지 넘어오게 된다면 살짝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왓이프를 이끌어왔던 우아한 말투의 우아투입니다.
인피니티 울트론에 패배하긴 했지만 끝까지 맞서 싸웠을 정도로 대략 인피니티 스톤 4-5개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언하트처럼 특정 인물에게 의지를 불어넣는 것만으로도 해당 인물의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되거나 위기를 극복하는 등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바로 와처의 맹세를 맺힐 경우 우아투와 동일한 힘을 얻게 되면서 이를 이용해 카오리와 스톰, 버디 더덕, 패기 카터에게 자신과 동일한 능력을 부여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와처 본연의 임무를 생각해 본다면 우아투의 행보는 그야말로 반역자나 다름없는 수준이었는데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고 끝을 맺을 만큼 실사 영화에서도 본격적으로 와처가 활약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왓이프에서 살짝 초라해진 아리셈입니다. 원작에서도 최소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우주적 존재이자 MCU에서도 하나의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왓이프에서는 난데없이 우주적 존재로 각성한 에거사에게 패배해버리는 굴욕을 겪고 말았는데요. 에거사가 티아무트 M까지 흡수하면서 역대 셀레스티얼의 능력을 한참 웃도는 편이었기 때문에 에거사가 마법진을 펼치자 꼼짝없이 봉인당한 채 그대로 힘을 흡수당하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만 왓이프에서 이터널스와 아리셈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아리셈의 변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공식 설정으로 굳혀지면서 메인 유니버스의 아리셈과는 별개의 개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아메리카 차베스, 와처, 리빙 추리비너를 제외한다면 셀레스티얼 역시 MCU 세계에서는 단일 개체가 아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솔로 드라마를 통해 엄청난 푸시를 받은 에거사가 왓이프에서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마력 흡수 능력을 통해 무려 티아무트의 능력까지 흡수하면서 MCU 최강 존재 중 하나인 아리셈을 마법진으로 봉인해 처치해버리는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는데요. 완다의 힘까지 흡수할 수 있었던 만큼 흡수할 수 있는 마력 자체에 한계가 없는 편이었으며 아리셈의 능력까지 흡수해버리는 등 마음만 먹으면 인피니티 울트론의 능력까지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예 말이 안 되는 설정은 아니었지만 티아무트나 아리셈 같은 규격외 강자들의 힘을 흡수하는 것은 예외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즌1 최강자 인피니티 울트론이 시즌3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멀티버스를 파괴할 정도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했지만 시즌1에서는 포켓 디멘션에 갇히는 것으로 끝을 맺었으나 시즌3에서는 패기 카터의 요청으로 우아투를 구하는 데 협조하는 아군으로 활약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와처의 수장을 만나자마자 제대로 된 유효타조차 넣지 못한 채 동료들이 탈출하는 사이 잠깐 시간만 벌어준 채 일반 잡졸 마냥 허무하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시즌1의 사악했던 모습과는 달리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공허함만 남게 되자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어느 정도 비전의 인성이 남아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와처의 우두머리이자 왓이프 공식 최강자 에미넌스입니다. 우아투조차 상대가 되지 못했던 인피니티 울트론을 가볍게 보내버릴 정도로 인피니티 스톤을 창조한 코스믹 컴퍼스는 물론 셀레스티얼의 수장 아리셈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록 어느 정도 재미를 위해 굴욕적인 장면은 있었지만 모든 멀티버스에 이들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자체로만 보자면 거의 리빙 추리비널 바로 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지닌 에미넌스가 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왓이프는 명실상부 캡틴 카터가 진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시즌1까지만 하더라도 캡틴과 다름없는 평범한 군인이었지만 시즌2에서는 온갖 사기 아이템으로 스트레인지를 몰아붙이는가 하면 시즌3에서는 와처의 맹세를 통해 우아투의 능력을 얻게 되면서 다른 여성 멤버들과 함께 에미넌스와 맞짱을 뜨는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에미넌스가 모든 평행세계에서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는 궁극의 스킬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의지만으로 이를 이겨내고 에미넌스가 힘을 쓸 수 없는 유니버스로 이동시켜버리는 등 역대 MCU 역사상 가장 주인공 보정을 많이 받은 인물로 거듭나면서 살짝 평가가 안 좋아지기까지 했는데요.
또한 카터가 등장할 당시 캉이 타고 다니던 우주선을 타고 넘어온 것으로 보아 캉이 사라진 빈자리를 카터가 어느 정도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카터가 에미너스를 보내버린 유니버스는 어떤 곳일까요? 시즌 1부터 인피니티 울트론을 물리친 닥터 스트레인지 슈프림이 진정한 왓이프 초강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인지는 사망 당시 우아투가 알려준 방법대로 자신의 영혼을 바쳐 우주를 창조해냈으며 이 유니버스 안정으로 모든 원자 단위에 스트레인지의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에미너스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이 우주에서는 리빙 트리뷰널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 위에 군림하게 된 진정한 신적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에인션트 원이 말한 것처럼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 이상의 이상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왓이프 가장 강력한 절대 강자였습니다. 시즌 3를 끝으로 왓이프 역시 끝을 맺게 되었는데요. 시즌 1의 기막힌 완성도로 인해 멀티버스 사가 이후 최고의 작품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았지만 시즌 3 피날레에서 보여준 지나친 파워 밸런스로 인해 살짝은 아쉬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다만 우아투의 행적은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앞으로 공개될 작품에서 어떤 떡밥들이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